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네. 거에 이어서 네. 지난번에 그 배우자 바람을 오판하는 말들. 네. 근데 원래 제목이 이게 바람말 바로 쓰기. 그래서 우리말 바로 쓰기처럼 이게 바람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걸 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려 그랬는데 네. 막상 그 제목을 또 딱 붙여놓으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주변 여러 가지 의견 들었을 때 배우자 바람을 오판하는 말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몇 개 더 네. 하겠습니다. 이거지 이제 또 주변에서 이제 바람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민을 토로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하는 말 중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그냥 뭐 한때야 뭐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야. 스쳐가는 바람이다. 네. 이거 잘못된 거지. 아, X. 무슨 바람이다. 이거 문제를 맞추라 했잖아. 스쳐가는 바람이다가 아니야 이게. 계속되는 바람이다. 운율이 은근히 안 맞잖아요. 깊어가는 바람이다. 시적이네요. 그쵸. 깊어가는 바람이다. 뭐 깊어가는 가을 뭐 이런 것처럼 깊어가는 바람이다. 스쳐가는 바람이지가 않는 게 그쵸. 이게 바람이 원래 권태기가 없어요. 바람은. 네. 그리고 바람은 갈수록 더 중독이 더 강해지는 그런 맞아요. 현상. 예, 그래서 더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10년, 20년도 다반사고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리고 예전에 대표님도 알려준 간디님이 음. 바람은 권태기가 없다. 권태기가 라고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태기 일반적으로는 1, 2년 지나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하는데 네. 이 관계는 좀 이렇게 그렇죠. 스릴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지나도 권태기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은 뭐 스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거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부부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쾌락과 어떤 쾌락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의무 의무도 책임이 있죠. 있다. 의무와 맞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로도 얽혀 있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리고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더 중간중간에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정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쭉 가는 건데 네. 바람이라는 경우는 이제 그 상간자한테 빠져버리는 상태에서 상간자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상간자가 만약에 유부녀거나 네. 유부남일 경우도 서로에게 쾌락과 그 권리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다. 네. 권태기가 서로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날 때 뭐 어느 정도 우리 꾸미고 만나죠. 우리가 뭐 물론 뭐 더 이제 깊어지면 뭐 거의 뭐 반동거하다시피 하게 되면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것도 보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과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잘 간파를 못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야 바람은 특히 우리 그 부모 세대들 네. 바람은 야 스쳐가는 거야. 한때야 네. 좀 기다려봐라. 근데 바람이 왜 바람이냐? 스쳐가기 때문에 바람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다려. 네. 예, 그런 분들 많아요. 기다려. 네. 한 1년, 2년 허비하다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다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하고 분명히 상담할 때는 이제 바로 할 것처럼 해서 이제 가셨어. 네. 빨리 이거 상간녀 쳐야 된다. 더 깊어진다 그랬더니 또 가니까 또 언니가 또 하는 얘기 다르고 또 부모님도 그러고 또 주변 친구들도 막 말려. 야, 너 너무 그렇게 하면 너 가뜩이나 저런데 더 미쳐가지고 발광한다. 좀 기다려봐라. 나 스쳐가는 바람이다. 저러다 말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거나 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이게 참 황당한 경우인데 점장이한테 가더라고. 근데 점장이가 이랬다는 거야. 돌아온다. 요거 1년 6개월 있다 돌아옵니다. 그거 믿고 기다린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점장이들이 요즘에 진화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사실 그날이 안 와도 네. 자기는 뭐 그때 되면 뭐 점쟁이를 그때까지 계속 보는 건 아니니까 1년 6개월 전에 본 사람이 그거 틀렸다고 찾아오는 경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왜 틀렸냐고 찾아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찾아와도 뭐 또 다른 핑계. 점쟁이는 일단 자기의 그 점괘가 틀려도 핑계 댈 거리를 늘 한 3개는 갖고 있다. 맞아요. 그게 점쟁이의 특징이다. 특징이다. 점쟁이들이 안 끝나고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딱 언제는 끝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좀 비슷하게 또 맞추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아내를 딱 보자마자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이거 딱 맞힌 거야.
사실 때려 맞춘 거지. 아내가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근심을 꾸면 대부분이 아. 남편 문제고, 만약에 이제 남편의 바람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자녀 문제로 이제 간 거야. 애 뭐 진로 문제나 애가 막 이런 거 가지고 갔는데 그 얘기를 꺼내도 캐봐, 바람 피고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쪽 또 무속인 연합에서 또 우리는 늘 이 이익 단체를 늘 조심해야 돼요. 아, 무속인 연합에서 또 이것도 간디 죽인다고 또 나한테 또 살을 날리고 이럴까봐 내가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역살을 날려버려. 역살이라고 있어요. 말이 샜는데 원래 이게 살을 날리는 거거든, 무당이. 네네. 살을 날리면 네. 그 사람 죽게 돼 있어. 네. 멀리서 살을 날려. 근데 그 더 센 사람은 그 살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거지. 네. 반사시키시겠네요. 그걸 역살 날린다 그래. 역살 맞는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 날리면 저는 역살 날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간디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좀 샜는데. 네, 재밌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르면 한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힘든 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기다려봤자. 언제 끝날지. 예,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제 배우자 바람을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하다가 이렇게 네. 더 힘들어져가지고 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통만 더 깊어지고 가정으로 해체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쳐지는 바람이라는 말에 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면 제가 안 되지. 예.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바람은 뭐 1년 안에 뭐 어떤 계기로든 이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끝나면 남편은 이제 다 한 몇 달간은 뭐 아내 눈치도 보고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그러는데 아내분은 그게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럼 트라우마가 그러면서 있지. 이제 한 1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상담을 최근에 했는데 네. 1년 전에 바람이 있었고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1년 후에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농담 있잖아요. 이 농담을 남편이 하는 걸 보고 너무 황당했대요. 그렇지. 어떻게 불륜이 나한테는 아직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건데 저 사람은 농담으로까지 꺼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단어구나 라고 해서 맞아. 이제 다시 소송을 결심하게 되셨다는 맞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만큼 뭐 스쳐가는 바람이다라는 게 나한테는 이게 스쳐가지 않고 바람의 상처는 바람이 깊어간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네, 끝나도 심지어 끝나도 네. 스쳐가는 바람은 아니다 나에게는. 그렇죠. 계속 납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깊어간다. 욱 올라와가지고 계속 네. 퍼붓다가 또 싸우고 퍼붓다가 맞아요.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서 상담 네. 신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런 많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이것도 레시피 중에 하나 이거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또 상담이 끊기기 때문에 우린 한 가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레시피를 공개하면 이렇게 전 조언드리지. 네. 오케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퍼부으십시오. 그거 어떻게 안 퍼붓겠어요? 다만 남자의 심리는 과거 거를 자꾸 캐려고 그러면 새롭게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과거 거 자꾸 캐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하고 또 짜증낸다. 아무리 네. 반성형 인간도 그러면 네. 싸움으로 치달으니까 네. 과거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미래 중심으로 경고 중심으로 퍼부으시라. 네. 그러면 저항이 덜할 것이다. 아, 경고 중심. 좋아.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 가만 안 있고 미래 앞으로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도 돼요. 그럼 남자 심리상 좀 나요. 근데 그때 2년 전에 걔랑 좋았냐, 그년이랑 뭐 했냐, 내 마음은 아직 지옥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지 남자들.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랑 네. 미래 중심으로 알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건 상담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네. 아내가 치료하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치료하시라. 정신과를 네. 가든 컨닝하지 마시고 이거 메모해놓은 거를 자꾸 시큰거리지 마세요. 아 웃기네. 아니 앞에 너무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방금 본 거 봤어. 하지 마시.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우리 치료 대신에 치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치료하시라. 아니야. 치유 아니에요? 아니야. 치유도 아니지. 치유도 아니죠. 아니에요? 아내 보러 자꾸 치료하라 그러고 당신이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고 일반 심리상담 이런 데 가도 네. 아내가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아내한테 종합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뭐 네, 몇십만 네, 원씩 그 쓰게 만들고 네. 아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성격이 왜 아내 성격을 왜 분석하고 있냐고. 아내가 잘못한 건가? 지가 끼에 의해서 그 바람핀 배우자가 잘못한 건데. 네. 그래서 아내가 치료하시라가 아니라 네. 남편이 치료받으라. 남편이 치료받으라. 남편이 치료받아야지. 아내는 그쵸. 정상이에요. 아내가 지금 힘든 거는 다만 정신적으로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아서 힘든 것 뿐이지 아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야. 남편이 기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지. 그렇죠. 뇌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가 마비돼가지고 거기서 늘 얘기하지만 그 전두엽이 마비되고 편도체가 손상돼가지고 나오는 행태들 네. 이거에 대한 뇌
뭐 치료를 하든지 네. 순화 교육을 하든지 뭐 처벌을 하든지 뇌신경 건드려가지고 병행 치료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아내는 다만 남편의 그걸 도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한다면 그 고통을 경감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가서 뭐 약 정도 드시는 거 너무 잠도 안 오고 힘드니까 그 정도까지만 저는 보통 추천을 하죠. 네. 심리 상담 받으면서 그 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심리 상담 받으면서 뭐 내가 남편에게 어떤 그렇죠. 부분이 소홀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뭐 파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는 네. 짧게 하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살 거면 너 상간녀 소송해라.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막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막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막 그러면 주변에서는 뭐 가족들도 그러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러고 야야 너 안 살 거면 그렇게 해. 상간녀 소송하면 이혼한다. 그렇죠. 이런 막 식으로. 그러면서 더 네. 난리친다. 네. 그게 아니지. 네. 살려면 상간녀 소송하지. 살려고 하는 거지. 안 살려고 했으면 이혼 소송이랑 같이 병행했죠. 맞아요. 소송은 상간녀를 쳐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 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지만 소송을 안 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도 소송을 네. 해서 후회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 네. 주저주저 하다가 하신 분도 나중에는 그분이 꼭 이게 댓글 달더라고. 소송을 망설이는 분 밑에서 네. 저도 주저하다가 했는데 이긴다 조변님을 딱 이긴다 조변님한테 했는데 저는 정말 하길 잘했습니다. 네. 그 밑에 다 그렇게 달려요. 네. 진짜 소송은 해서 후회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살려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정 회복을 하려면 상간녀가 없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남편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상간녀가 주변에서 빙빙 돌면은 그렇죠. 이 가정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죠. 회복은 이제 안 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상간 소송을 걸어놓고 상간녀를 그렇죠.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보다 더 뭐 밑바닥이 어디서 상간녀 소송 걸었어. 그래서 발광해. 그럼 어쩔 네. 거냐고.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못하죠.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안 살려면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냐. 살려면 해라. 살려면 해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네. 저희 이거 식상한데 또 해야지. 저희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쓴 많은 글 그리고 요게 이제 말도 제가 유튜브는 말이지만 제가 원래 그 대처법으로 굉장히 많이 연재를 해봤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0편 정도가 있어요. 이게 벌써 한 11년 동안 연재한 게 있고 13년 동안 연재한 거지. 그러니까 역풍당당에도 많은 글들이 있고 또 거기는 또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소통 그리고 위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